2월 10일 목요일 장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미 증시가 금리 하락세 때문에 S&P는 1% 이상, 나스닥은 무려 2% 이상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 8천억 넘게 담았고요. 굉장히 많이 담았죠. 또 선물도 7천억 넘게 담은 점이 조금은 고무적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2,700억 넘게 팔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5천억 넘게, 선물은 4천억 넘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외인이 이렇게 코스피, 선물 공격적으로 매수해줬다는 점은 우리 증시, 지수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흐름 보시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차트 흐름은 일단 미 증시가 좋아서 시가 부근에서 고가를 찍고 저점을 점점 낮추다가 보우장 들어가면서 다시 반등세를 좀 보이다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보우장 들면서 매수세를 이렇게 좀 늘려나갔다는 부분, 막판에 확 늘렸죠?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완전히 그냥 시가 고점을 찍고 저점을 계속 낮추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금리가 오르고 이러면 코스닥, 기술주, 성장주들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라든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나올까봐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 보이면서 급락 마감을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결국 0.11% 상승, 고압세 마감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마이너스 1.63%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이렇게 약고압세 보이고 있고요.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고압세 보이고 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0.4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얄밉네요. 일본은 상승하고. 자, 금일 수급 관심주 보시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전은 관심을 좀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LG화학, LG화학 8.36%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페노션, 신세계, 한국전력, 카카오페이, 삼성엔지니어링, 신풍제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카카오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더 좋아 보입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가지 인프라들이 많죠. 그리고 거기서 더 확장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카톡을 이용한 어떤 여러가지 플랫폼들이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톡을 기본으로 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의 인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어질까 궁금한 점이 있고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또 어떤 다른 메신저 플랫폼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카톡, 또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요즘에 하루 종일 카톡 올리면서 조금 귀찮다, 좀 너무한다, 업무적으로도 카톡으로 막 지시를 내리고 이러니까 조금은 어떤 예전의 카카오톡만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세계 보시면 신세계도 요즘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 요즘 백화점, 그러니까 보복 소비라고 하죠.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고 그러니까 명품 소비가 막 급증을 하고,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골프 치러 많이 다니니까 비싼 골프 용품들 막 사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수급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보겠습니다. 금일 업종별 수급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외인은 8천억 넘게 매수를 하였는데 대형주 9천억 넘게 담았죠. 굉장히 많이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전자라는 것, 외인도 많이 담을 때는 전기전자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전자보다 많이 담은 게 제조업.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어떤 금리 인상 체제로 갈 때는 주식을 산다면 내구재라든지 어떤 소비재,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이 더 각광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미리 하는 부분 같아요. 꼭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업종도 계속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5천억 넘게 팔았는데 금투 위주로 매도를 하였죠. 투신도 매도하였고 연금도 매도하였는데, 자, 대형주 위주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대형주 위주 매도세가 나오면 전기전자 매도가 꼭 나오죠. 금융업도 매도를 하였고, 그다음에 제조업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골고루 매도를 하였는데요. 일단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기관은.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펄었죠? 예, 오늘 1.6%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외인 기관 둘 다 많이 팔았고요. 골고루 다 팔았네요. 그리고 코스닥 IT 위주로 많이 팔았고,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오늘은 큰 금액을 팔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10일 발표되는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패드, 즉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긴축을 좀 앞당기고 공격적으로 하겠죠. CPI가 잘 나온다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플레이션 수치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어떤 액션을 급하게 막 취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우려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금리를 막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고 또 긴축 정책을 막 펼치고 이러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실적이라는 점, 항상 어느 정도의 경기가 확대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이라든지 금리 인상은 항상 유지되었던 점 명심하시고요. 투자에 좋은 판단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